우리 학사 운영팀 선생님들께서 이따가 강의 화면을 보여주기는 하실 텐데, 제가 실제 지난 학기에 운영했던 강의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례가 되어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 강의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갑니다. 잠깐만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우리 교수님들께서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맨 처음에 보이시는 이게 바로 마이 페이지입니다. 네, 마이 페이지고요. 여기에 보시면 우리 교수님들께서 운영하시는 과목명이 나오고,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의 로그인에 관련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에 들어오면은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주 기준일 로그인 미달 과목이라는 항목이 있고, 과목별 Q&A, 1대1 학습 상담, 성적 이의 신청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주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과목별 Q&A, 1대1 학습 상담, 그리고 주 기준일 로그인 미달 과목입니다. 아시겠지만 강사 규정상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들의 규정상 주 4회의 로그인은 필수인데요. 그래서 이게 미달이 되면 미달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과목별 Q&A는요. 내가 답변을 하지 않은 컨이 나오고요. 1대1 학습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수님들께서 주 4회 로그인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24시간 답변입니다. 여기서 과목별 Q&A가 올라오면요. 그 Q&A에 대한 답변을 24시간 안에 하셔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과목이 여러 과목이기도 하고 학우님들이 수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좀 시간을 정해놓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 한 번, 저녁 8시에 한 번 이렇게 하면 이게 답변율을 놓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2번 정도는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주 4회 로그인을 꼭 체크할 때 이 마이 페이지 상에서만 지금 미확인 안 된 게 0건이니까 여기서 확인됐지? 그리고 바로 나가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강의실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강의실에 들어가셔야 로그인이 인정이 됩니다. 이 마이 페이지 상에서만 보시는 걸로는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 강의실인 지난 학기 발달 심리학이라고 하는 과목 강의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과목 강의실로 들어가셔야 로그인이 인정됩니다. 제가 이걸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저희 상담심리학과에도 외래 강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주 4회 제가 분명히 로그인을 했어요, 교수님. 근데 이게 제가 3회로 나와요. 4회가 아니라 3회로 나와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이 강의실에 들어가시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강의실에 꼭 들어가셔야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강의실에 들어가면 이 과목별로 첫 페이지가 이렇습니다. 우리 교수님들께 제가 이 강의실의 메뉴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3월 3일에 모든 강의가 오픈이 되는데 3월 2일까지 교수님들께서 꼭 해주시면 좋을 만한 거를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지사항 안내입니다. 여기서 우리 학우님들이 항상 미리 확인을 하시는 게 공지사항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공지사항에다가 뭘 주로 넣으셔야 하냐면 평가 항목입니다. 우리 교수님들께서 이번 학기에 진행하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비율은 어떻게 할지, 참여율은 어떻게 반영할지, 출석률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특히 이거를 작성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 수업 계획서, 맨 상단에 있는 수업 계획서하고 일치해야 합니다. 이 수업 계획서를 학우님들이 꼭 확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수님들이 수업 계획서 당초에 작성하실 때는 여기에는 과제를 안 했는데 하다 보니까 과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공지사항에는 갑자기 과제가 뜨면 학우님들이 혼동을 일으켜서 그거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수업 계획서하고 공지사항에 평가 항목을 작성하시는 건 꼭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러면 제 공지사항에
제가 평가 항목으로 넣은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가 항목을 진짜 자세히 써요. 자세히 쓰는 이유는 상담심리학과 학우님들의 성향 자체가 되게 꼼꼼하신 분들이 많기도 하고 여성분들이 많기도 하고요. 이 평가 항목을 학우님들이 길라잡이로 생각을 해서 수업을 듣기 때문에 이거를 꼭 꼼꼼하게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발달심리학 수강 안내입니다. 꼭 읽어주세요.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이 제목 자체를 색깔을 바꾸시거나 볼드체, 굵은 채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필독 여부도 작성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중요한 거는 필독으로 처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먼저 들어가 보면요. 이게 이제 제 평가 항목인데요. 조금, 네, 천천히 진행되니까. 네. 발달심리학 수강 안내입니다. 꼭 읽어주세요. 라고 제목을 달고, 이 과목은 어떤 과목이다. 라고 하는 과목에 대한 소개, 자, 그리고 뭐 양해 말씀이 있다면 양해에 대한 내용도 포함을 하고요. 그리고 상대평가라고 하는 거를 꼭 학생들한테 주지시켜 주셔야 됩니다. 실습 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이 상대평가 과목입니다. 근데 상대평가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점수가 좋다고 하더라도 순위별로 학점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학생들한테 미리 주지하지 않으면 나중에 상담심리학과나 한국어학과 학생들은 진짜 평점이 높거든요. 그래서 총점으로 97점인데 B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평가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강조해 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출석률, 출석은 10%, 그다음에 이제 출석 인정 기간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걸 안내해 주시고요. 자, 시험은 어떻게 한다? 시험 범위까지 작성해 주시면 좋고요. 더 자세하게 작성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험 일정이 온라인 시험 일정이 나와 있으니까 시험 일정까지도 작성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시험 일정까지 해서 시험의 유형, 그리고 퍼센테이지 몇 퍼센트 정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참여율, 출석과 시험과 참여율을 포함을 시키는데요. 참여율에 포함을 시키는 항목도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를테면 강의 Q&A, 즉 교수님께 질문하기, 1대1 학습 상담, 그다음에 자유 게시판, 자기소개. 자, 이런 것을 총 포함해서 5회 참여를 하시면 만점을 받게 됩니다. 라고 하고 더 자세하게 예까지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학우님들이 나중에 저기 공지사항에다가 꼬리글 달았는데 왜 이거 참여율로 인정 안 해줘요? 라고 또 질문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들께서 참여율을 포함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참여율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상세하게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보통 여기서 보시면 교수님께 질문하기, 1대1 학습 상담, 자유 게시판, 자기소개, 인사. 여기에 글을 5번 정도 올리면 만점을 주는데요. 이 정도는 다들 가볍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항목들을 표현을 해주시고 예까지 들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라이브 강의는 어떤 교수님들은 이걸 참여율에 포함을 시키는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라이브 강의 참여하시기가 어렵거든요. 자율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저는 라이브 강의 참여는 참여율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라이브 강의는 시간 되실 때 언제든지 부담 없이 들어오시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작성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라이브 강의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 참고사항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수님들께서 개강전 하셔야 되는 이 평가 항목을 공지사항에 꼭 올리셔야 하고요. 3월 2일 전에 저녁쯤에 올리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올리는 게 제가 개강 전에 여기 있는 자기소개와 인사, 얘도 제 자기소개와 인사를 올립니다.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강의실의 활성화를 위해서입니다.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다 보면 이거 매번 이거 체크하기 힘들 때 짜증나는데 라는 생각보다 강의실이 활성화가 안 돼서 질문도 안 올라오고 학우님들의 글도 안 올라오는 게 훨씬 더 교수자 입장에서는 무기력감을 줍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교수님들께서 참여하실 때 학우님들도 참여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개강 전날에 자기소개 글을 인사를 먼저 올리는데요. 자기소개 인사는 간단하게 저는 누구고 우리 학우님들하고 만나서 반갑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자기소개와 인사를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 각 게시판별 활용 안내도 올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반갑습니다. 우리 학우님 이렇게 글을 올렸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게 속도가 느리니까 여기 자기소개 인사를 올렸을 때 보여드릴게요. 자기소개와 인사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바쁘시니까 이거 뭐 학우님들이 자기소개하고 인사하는 건데 여기에 답을 달 필요가 있나? 근데 저는 강의실 활성화를 위해서 유의미한 우리 학우님들한테는요. 이 강의에서 나타나는 우리 교수님들이 약간 연예인 같이 보여요. 그래서 강의에서 보던 분을 실제로 특강에서 뵀잖아요. 그럼 막 연예인 보듯이 하고 너무 좋아하세요. 그렇게 유의미한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내 글에 답을 달아주시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자기소개와 인사에는 반드시 이렇게 답을 달아드려요. 답을 달아드릴 때 안녕하세요라고 하지만 저는 답글을 할 때는 제목 자체를 바꿉니다. 이름을 불러드려요. 감사합니다. 박찬미 학우님. 뭐 이렇게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다 이렇게 바꿔서 올립니다. 그리고 길게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뭐 이렇게 잘 지내봅시다.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하셔도 됩니다. 근데 꼬리글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답글을 달아주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학우님들이 느끼시기에는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좀 길게 달아주시는 게 훨씬 더 의미 있게 다가오고요. 교수님들이 그만큼 학생들한테 의미 있는 존재들이니까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글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소개 인사의 글을 올리시는 거를 두 번째로 하셔야 되고요. 개강 전날. 자, 그리고 공지사항에다가 또 참고를 하셔서 좀 작성해 주시면 좋은 게 각 게시판의 활용 안내를 좀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이를테면 자유 게시판에는 뭘 주로 적으면 좋을지, 자료 공유라든가 각 주차별 강의를 듣고 학습 활동 소감문을 올리는 것도 좋고요. 강의에 대한 소감문을 올려도 좋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공지사항에다가 살짝살짝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게 개강 전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게시판 활용, 그다음에 평가 항목, 그다음에 자기소개. 이 세 가지는 3월 2일 날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강의실 활성화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셨겠지만 사실 제가 온라인 강의실이 좀 글이 많습니다. 우리 학우님들이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요. 저는 일단은 우리 학우님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꽤 정성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하면은 보통 길게 하면 9시부터 10시 반이나 11시까지도 이렇게 답글을 드리거든요. 물론 수강 인원이 많아서 답글을 달아드리는데 오래 걸리기도 하지만 되도록이면 제가 좀 길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겠지만 자기소개와 인사처럼 답변을 드릴 때도 이름을 불러드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황태현 학우님, 답변 드립니다. 조연아 학우님, 뭐 이렇게 네, 이름을 한 번씩 불러드리는 게 좋고요. 자, 여기서 답변을 보면 에믹과 에틱의 관점이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답글을 하실 때도 제목부터 수정하시는 것이 좋고 장문으로 안내를 해주시는 것이 좀 좋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여기다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에믹과 에틱의 관점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 저는 조금 더 길게, 더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께서 답변을 달아주실 때 지양해 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강의 교환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 안 찾아보고서 이렇게 질문하네? 싶은 생각이 가끔 들어요. 같은 질문을 굉장히 여러분이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에 몇 번 글 참고하세요. 나. 강의 교환 참고하세요. 나. 어디 찾아보세요. 나. 이런 답변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학우님들한테는 강의 교환에 나와 있는 질문이라도 간략하게 안내를 하고
강의 주차 몇 주차에 나와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라는 거는 간략하게 아래에다가 안내를 하고요. 교수님들께서 조금 귀찮기는 하시겠지만 조금 길게 답변을 해주시고 상세하게 예를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 질문하기는요. 이게 사실 우리 교수님들 24시간 답변율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항목이기도 하지만 학우님들이 여기다가 질문을 올리고선 교수님 답변을 기다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사회 로그인이라고 하더라도 24시간 답변율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포함되거든요. 그래도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쉬어도 되지 않아요? 그래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하루 중에는 강의 게시판에 들어가서 질문이 올라온 게 없는지는 꼭 확인을 해주세요. 학생들이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우님들한테 이렇게 좀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네, 좋을 것 같고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유 게시판하고 이제 자기소개 인사는 아까 좀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교수님은 유의미한 존재니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의 자랑이자 어떻게 보면 우리 교수님들께서 노고를 담당하시는 게 바로 라이브 강의예요. 라이브 강의가 우리 학우님들하고 직접적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직접적으로 만나는 시간인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들께서 한 학기에 5회 이상 하시면은 학교에서 여기에 대한 포상을 드리고는 있는데요. 일단 라이브 강의가 익숙치는 않으실 거예요. 줌하고 메타버스를 활용을 하실 수 있는데 잠시 후에 우리 학사 선생님들께서 줌하고 이 메타버스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근데 라이브 강의를 기다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하고 바로 실시간으로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매우 좋아하고 기다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즐겁게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사실 이 라이브 강의가 훨씬 풍성해지고 참여 인원이 정말 많습니다. 제 라이브 강의실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라이브 강의실은 한 학기 동안 운영이 되는 내용인데요. 여기 들어가서 내가 메타버스로 할지 줌으로 할지도 결정하실 수 있고요. 매주 학우님들한테 이 라이브 강의실에 교수님들께서 작성을 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학기에 총 9회의 라이브 강의를 했습니다. 네. 네. 제가 9회 한 거는 뭐 이게 표본은 아닙니다만 사실 이게 발달심리학은 시험 과목이기도 하거든요. 저희 청소년 상담사 시험 과목이기도 하고 학우님들이 많이 수강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자주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라이브 강의실의 운영을 뭘 하면 좋습니까? 되도록이면 주의하셔야 되는 건 교수님들께서 정해진 시간에 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7시 아니면 8시 하거든요. 그런 이유가 일단은 학우님들이 퇴근하신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게 좋고요. 낮 시간에 하면은 들어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녁 시간에 퇴근해서 집에서 안정적인 시간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근데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월요일, 화요일에 몰려 있더라고요. 그러면 라이브 강의실이 겹치면 학생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거든요. 교수님 죄송해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라이브 강의가 있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이 겹치지 않는 시간을 되도록이면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에 많다라고 하는 건 제가 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좀 정해진 시간에 딱 30분 이상 하시면 됩니다. 그럼 라이브 강의는 뭘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자, 일단 세 가지는 딱 정해져서 해요. 하나는 바로 뭐냐? 첫 주차. 2주차에 제가 첫 라이브 강의를 했는데요. 이때는 상견례 시간입니다. 공지사항 통해서 평가 항목을 상세하게 안내를 하셨지만요. 우리 학우님들이 그걸 꼼꼼하게 읽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라이브 강의 시간에 이 평가 항목에 대해서 중간고사 어떻게 할지, 기말고사 어떻게 할지, 참여율 뭐가 들어갈지 뭐 이런 시험에 대한 안내를 가장 학생들이 궁금해 하니까요. 이런 거를 첫 주차에 상견례 시간에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6주차하고 14주차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 정리 시간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때는 학생들한테 뭐 중간고사 어떻게 나와요? 기말고사 어떻게 나와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시험 범위를 한번 흩어주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학우님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직전 정리 혹은 시험 관련된 질문을
6주차, 14주차에 운영을 하시면 좋고요. 자, 그다음에 저는 주로 많이 뭘 하느냐면 그 주차에 많이 나왔던 질문을 가지고선 네, 라이브 강의를 합니다. 이를테면 영유아 발달하고 관련된 걸 발달심리학에서 했다면 영유아 발달하고 관련돼서 유튜브 보여주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뭐 이런 이슈적인 것을 가지고선 라이브 강의를 하는 거죠. 뭐 이럴 때는요, 교수님들께서 동영상 하나 짧게 5분짜리 준비해 주시고, 자, 이거 하나 보고 우리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이슈, 신문기사, 동영상 이런 것을 미리 학생들한테 공유하고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학기 초반부터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라포가 아직 교수님하고 라포가 형성이 돼 있지 않은데 떡하니 토론부터 하자 그러면 아무도 말을 입을 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렇게 동영상 공유해서 같이 보시는 거는 후반부에 하시는 게 좋고요. 전반부에는 그냥 친하게 지내는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선 운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학생들하고 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걸로 심리 검사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검사 진단 이런 거 소개하는 걸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화면을 킨 학생들 이름을 꼭 불러줘요. 어, 전지현 학우님, 화면 켜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아우 환해 보이시네요. 뭐 이렇게 좀 네, 넉살도 좀 부리고요. 이렇게 하면서 학우님들하고 좀 친하게 친숙하게 지내려고 이름을 좀 자주 불러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라이브 강의실이 좀 즐겁게 운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라이브 강의실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이 좀 많이 참여하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문자 발송을 활용을 해 보십시오. 문자 발송. 문자 발송은요, 역시 여기 학습 현황에 들어가시면, 네, 학습 현황에 들어가시면요, 문자를 발송하실 수 있어요. 학생들 전체에게. 좀 속도가 느리네요. 죄송합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 이 전체 학생들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전체를 클릭하셔서요. 여기 SMS 전체라고 하면은 문자 발송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뜹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저는 주로 전체 문자 발송을 하는 경우가 세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중간고사 날. 학우님, 오늘 발달심리학 중간고사 날입니다. 강의 교환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화이팅입니다. 라고 문자 발송 한번 하고요. 기말고사 때도 학우님, 오늘 기말고사, 발달심리학 기말고사 날이에요. 자, 오늘도 지치시겠지만 화이팅 하세요. 이렇게 문자 발송 한 번씩 보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라이브 강의실 날. 라이브 강의실 첫 번째 열리는 날도 문자 발송 한 번 보냅니다. 라이브 강의를 모르는 학우님들이 있어요. 신편입생 학우님들. 재학생분들은 잘 아세요. 그래서 잘 찾아 들어오시는데 신편입생 학우님들은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첫 번째 라이브 강의 날은 이 전체 문자 발송을 한 번씩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문자 발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석이나 진도가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학생들을 부분 클릭을 해갖고 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부분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학우님, 요새 바쁘신가 봐요. 그래도 수업은 열심히 들으셔야죠. 궁금한 점 있으면 문의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학습 진도율이 떨어지는 학생들한테도 문자 발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자 발송을 하셔서 좀 활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작년에는 우리 신임 교수님들한테 이거를 공유는 안 해드렸는데요. 이번 교수님들한테는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성적 이의 신청입니다. 자, 우리 김기덕 선생님하고 서한나 선생님 웃으시는 이유가 있죠. 네, 이 기말고사 해서 학점이 발표되는 날 학교에 전화가 불이 납니다. 불이 나고 교수님들 성적 이의 신청도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성적 이의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는요. 저는 총점이 80점이 넘었는데 왜 C가 나왔어요? 뭐라던가.
저는 90점대인데 B가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알려주세요. 이런 이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성적 이의 신청을 이제 받으시게 될 텐데 교수님들이 그러면 대부분 학교에 또 전화하셔서 우리 김기덕 선생님하고 서한나 선생님한테 전화하셔서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이거 승인해줘야 되나요?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실 거예요. 자, 저는 성적 이의 신청을 좀 상세하게 합니다. 일단은 아까 제가 상대평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드렸는데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유가 학생한테 내가 공지를 분명히 했다라고 하는 걸 각인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상대평가는 점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라이브 강의실 때 평가 항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요. 총점이 나중에 높은 총점인데도 불구하고 학점이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습니다. 그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걸 꼭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라고 성적 이의 신청이 들어왔죠? 장시현 학우님께서요. 이 학우님도 똑같으세요. 자기가 총점이 이렇게 높은데 왜 이 학점이 나왔나 확인해 달라라고 하는 성적 이의를 하셨습니다. 네.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91.6인데 B뿔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런데 어떤 학생 이 점수가 어떤 과목에서는 A가 나오고 A뿔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장시현 학우님 안녕하세요. 제 과목을 진로 및 직업상담 발달심리학 함께 수강하셨군요. 이렇게 좀 내가 너에 대해서 안다. 이런 정보를 같이 얘기를 하고요.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감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총점을 확인하고 학점과 달라서 의아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기 초에 공지사항 통해서 이것 꼭 강조하셔야 됩니다. 안내 드린 바와 같이 본 교과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포함해서 시험 점수, 출석률, 참여율 등이 포함되고 무엇보다 상대평가 과목입니다. 즉 총점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위치 점수에 따라 학점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이에 근거해서 장시현 학우님의 성적을 말씀드리면 시험은 당신이 몇 점을 받았다. 출석은 몇 점을 받았다. 참여율은 몇 점이다. 그래서 나온 총점이 91.6인데 이게 상대평가이다 보니까 순위에 따라서 학점이 산출되고 A뿔은 20%에 해당하고 A 학점은 34%고 장시현 학우님의 위치는 몇 명 중에 몇 번째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좀 잔인하죠?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래갖고 내가 학점이 이렇게 나왔구나 라고 수긍하시고 대부분은 더 이상 성적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께서 좀 정성을 들여서 조금 상세하게 안내를 해주시면 교수님들께서도 좀 부드럽게 강의 운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연구실은요, 무방간 304호에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께서 혹시 학교에 오셨거나 아니면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항상 제 방 노크해 주시고요. 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문의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교수님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정말 오늘 강의 운영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해 주신 박윤정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교수님. 지난 학기에도 진행했었는데 오늘 진짜 꿀팁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새로 강의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학기별 주요 일정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기별 주요 일정을 보시면은 총 15주차로 운영이 되고 그중에 7주차가 중간고사, 15주차가 기말고사입니다. 라이브 강의실 경우에는 1주차까지 수강 신청 변경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2주차부터 진행이 될 거고 그래서 2주차부터 7주차까지 그리고 중간고사 기간이랑 기말고사 기간을 제외하고 총 12주 운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뒤쪽에서 김기덕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15주차 이후에 최종 최종 성적평가, 성적 이의 신청 관리, 성적 수표 제출까지 모두 해주시면은 학기 운영이 종료됩니다. 다음에 학기별로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일단 가장 중요한 개강일, 다음 주 3월 3일 월요일이 개강일이고요. 이날이 그 대체 휴무일이에요. 3일째 대체 휴무일인데 저희가 어쨌든 15주차 기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3월 3일이 저희가 개강일이고 중간고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주차 4월 14일부터 4월 20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기말고사는 15주차 6월 9일부터 6월 15일까지고요. 이후에 성적평가 기간이 있습니다. 이런 날짜들은 저희가 중간중간 공지도 해드리고 계속 공지해드리기 때문에 보시면 되는데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게 CQI 입력 및 성적 수표 제출이라고 최종 마감일이 있어요. 이게 지금 7월 3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 이렇게 돼야 학기가 마무리가 되는데 요 CQI 입력이라는 게 저희가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라고 해서 수강 학생들의 강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학기에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수님께서 직접 간단하게 적어주시는 항목이 있어요. 이 항목까지 입력을 해주셔야 그 성적 수표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강의 운영에 대한 주요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24시간 답변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 Q&A 게시판이라고 아까 강윤희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인데요. 이 게시판에 등록되는 글 같은 경우에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을 제외하고 반드시 24시간 이내에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금요일 오전 11시에 어떤 학생이 문의글을 작성을 하면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그 다음 월요일 오전 11시까지 답변을 해주시면 24시간 내에 답변을 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24시간 답변을 위해서는 하루에 한 번 이상 본교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시게 되지만 사정상 매일 불가능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일주일에 4일 이상은 반드시 로그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내역은 하루에 한 번만 체크가 되는데 여러 개 강의실을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강의실별로 입장을 하셔야 그 강의실에 로그인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가끔 그냥 여러 개 강의 맡으시는 경우에 들어가셔가지고 저 로그인 했는데 로그인이 체크가 안 됐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꼭 맡은 강의실별로 입장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시간 답변이나 주 4회 로그인은 모바일 로그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수업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모두 입력을 하셨을 텐데요. 평가 기준은 최소 3개 이상 항목을 선택하셔서 학기 말 최종 성적에 반영할 비율을 입력하게 됩니다. 최종 성적 평가 시에는 자동으로 F학점 처리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학생 출석률이 75% 미만일 때, 이 경우에는 시험이나 과제를 모두 다 냈어도 최종적으로 F학점이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로는 출석률이 75% 이상이더라도 교수님께서 출제하신 중간 기말고사 등 온라인 시험이나 과제 이런 거에 아무것도 응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F 처리가 됩니다. 이 말인즉슨 시험이나 과제 한 번이라도 응시를 하게 되면은 성적은 부여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강의실 운영이 있는데요.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아까 곽윤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랑 실시간으로 채팅하면서 소통을 하실 수 있는 제도인데요. 개강 후 2주차부터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도 후반부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TA에 대한 안내입니다. BTA는 베스트 티칭 어워드라고 해서 매 학기에 우수 운영 강사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상장이랑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들어가는 항목들이 일단 가장 큰 점수는 강의평가 점수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외에 강의 운영 활성화라고 해서 게시물 수라든지 라이브 강의실 운영 횟수라든지 24시간 내 답변율이 반영됩니다. BTA를 수상하신 교수님들께 저희가 수업 운영 보고서를 받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24시간 내에 답변을 꼭 지켜서 학생들이 뭔가 내가 질문을 하면은 24시간 내에 답변이 오는구나를 인지를 하고 또 규칙적으로 어떤 학습 루틴을 잡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들. 그래서 뭐 게시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Q&A뿐만 아니라 뭐 자유 게시판이라든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단순 인사성 글에도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은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참여도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발송 기능. 그래서 아까 강의실에 보신 문자 발송 기능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뭐 시험에 미응시한 학생들에게 대체 시험을 제시해 주신다거나 출석률이 저조한 학생들에게 출석을 독려해 주시는 활동을 하시면 이런 경우에 학생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의실 화면 안내는 아까 곽윤님 교수님이 또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크게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 드릴게요. 저희가 일단 메인에 처음으로 들어오시면 이거는 지금 그냥 테스트 계정이어가지고 저희가 모니터링 과목이라는 테스트 과목을 매칭을 해놨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시면 요 네 가지가 가장 신경 쓰셔야 할 지표. 그래서 이제 보시고 뭐 로그인이 미달됐다거나 과목별 Q&A가 새로 들어왔다거나 1대1 학습 상담이 새로 올라왔다거나 성적 이의 신청이 있다거나 이런 가장 주요 지표가 되는 것들이 마이 페이지 상단에 위치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로그인 하실 때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아직 겨울 학기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순서가 현재 학기가 나오고 이전 학기가 나오고 다음 학기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가끔 못 찾으시고 제 강의가 안 보여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서는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실에서 오늘 인터넷이 조금 학교 인터넷이 조금 느리네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담당 과목 같은 경우에는 또 역순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담당하실 학기가 가장 위에 있을 거고, 이때도 이 화살표를 펼쳐주셔야 과목이 나오는데 가끔 또 이거 못 찾으시고, 제 과목이 안 보여요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 화살표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시고요. 과목으로 들어가시면 아까 곽윤정 교수님 정말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더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요 학습지수 정보라는 게 있어요. 요게 지금 요거는 모니터링 과목이라 따로 학습지수 위험자가 없는데 실제로 뭐 강의를 진행을 하시다 보면은 학습 부진한 학생들의 정보가 AI로 분석이 돼가지고 명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보기를 누르시면 실제 아까 교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학생들별로 학습 지수를 쭉 보실 수가 있고, 그러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학생들에게 SMS를 보내실 수 있게 저희가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강의를 운영하실 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4시간 답변율은 교수님께 질문하기, 요 게시판에 등록되는 글 기준으로 24시간 답변율이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에 뭐 개강 전에 올리실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은 등록이 안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학기 전에 보실 수 있게 여기 우측 배너란에 오리엔테이션 자료도 걸어드리고 이렇게 인사하실 때 쓰실 수 있는 텍스트들도 저희가 예시들을 올려드려요. 그래서 나중에 이 배너 존에 오리엔테이션 자료 뜨면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거는 여기까지고요. 이후에 온라인 시험 및 성적 평가는 김기덕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잘 들리시죠? 온라인 시험 및 성적 평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온라인 시험 운영 안내는
저희가 중간 기말고사가 있는데 아까도 앞에서 설명했듯이 중간고사는 4월 14일부터 20일까지 돼 있고요. 기말고사는 6월 9일부터 15일까지 돼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특이한 점이 저희가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추가 시험이라는 걸 보게끔 돼 있는데 이 추가 시험 기간에는 학생들이 뭐 시험을 못 본 학생들이나 아니면 미응시 사유서를 제출을 해서 교수님께서 직접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그 학생이 진짜 못 봤구나 했을 때 학생들이 보는 시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미응시 사유서 기간이 따로 있는데 그거는 4월 8일서부터 20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말고사도 마찬가지로 6월 3일서부터 6월 15일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 신청 전에 현재 지금 교수님들이 맡고 계신 과목 그 수업 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그 시험 일정이라든가 유형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 저희 학사 공지에다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따로 하실 필요는 없고 나중에 학사 공지를 보시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 좀 이따 이제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한 절차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험 문제 출제하고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갖고 시험지를 구성하는 방법, 그다음에 시험지 교수자 검수까지 그러니까 마무리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험 응시 가능 시간이 있는데요. 그 과목별로 요일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과목별.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23시 59분 59초까지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본다는 게 뭐냐면은 입장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학생이 23시 50분에 들어와서 시험 응시를 누르는 순간 교수님들이 뭐 30분의 시간이다 그러면 그 30분 동안 보는 겁니다. 12시가 넘어가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그 응시자들이 시험 종료 다음 날 오후 12시부터 본인 점수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교수님들이 객관식 문제를 냈을 때는 아마 바로 새벽에 채점이 돼서 자동 채점이 돼서 다음 날 아침 12시에 오전 12시에 학생들은 그 점수만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추가 시험이란 기간이 있는데 그 추가 시험에 보면은 저희가 그 본 시험에 못 본 학생들은 일괄적으로 저희가 30% 감점된 시험으로 걸어 놓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그 미응시 사유서를 냈을 때 객관적으로 증빙이 되는 학생들에 한해서는 100% 시험을 인정을 해서 추가 시험에 걸어 놓을 겁니다. 그거는 아마 저희가 매뉴얼이라든가 아니면 상세 내용은 아마 2주 차에 저희가 협정으로 같이 보내면서 매뉴얼도 같이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 매뉴얼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성적 평가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온라인 시험 그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온라인 시험 화면으로 지금 들어오셨는데 보면은 아마 교수님들 로그인을 하실 때 일반 로그인 하시던지 아니면은 통합 인증 로그인을 둘 중에 하나 고르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아마 요 로그인 페이지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온라인 시험이라고 있는데 이 시험을 누르면은 온라인 시험 사이트로 이동을 하셔서 이 온라인 시험 사이트에서 이제 시험 문제라든가 아니면 출제, 구성, 그다음에 검수까지 끝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제일 많이 보셔야 될 메뉴가 왼쪽에 보면 그러니까 화면 왼쪽에 보시면 문제은행 관리에 이 문항 관리하고 시험지 관리, 시험지 검수까지만 일단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항 관리라는 게 뭐냐면은 교수님들이 이제 문제은행 같은 경우에 문제를 내시면은 이 문제를 내는 은행처럼 돼 있는 거거든요. 문제은행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문제를 낼 때 만약 지금은 모니터링 과목인데 여기에는 중간, 기말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만약에 중간고사 때 시험 문제를 내신다면은 이 중간고사에서 문항 일괄 여기에 보면 문항 일괄 등록이라는 버튼이 하나 보일 텐데요. 요 버튼을 누르시면은 샘플 파일을 다운로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샘플 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열어보시면 지금 아마 열어보시면 이렇게 문제 구성을 할 수 있게끔 위에 안내가 나와 있고 요 밑에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저 자세한 내용은 아마 저희가 매뉴얼도 따로 드리고 아마 요거를 구성을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아마 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그때 저희하고 같이 일괄적으로 한번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하시면은 크게 어려운 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문제를 내신 다음에 맞게 그 작성의 예시에 맞게 작성을 하셔서 저장을 하신 다음에
이 저장된 파일을 가지시고 여기에서 찾아보기 하셔서 그거를 올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면 올려주시면 어떤 식으로 됐냐? 이렇게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 요거는 지금 단답형이라고 해서 그 유사 문제 이렇게 답안을 하셨는데 요거 말고 객관식으로 하는 거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요렇게 그 엑셀 파일에다 정리를 하셔서 일괄적으로 업로드를 시키면 요렇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문제가 완전히 끝나시면 문항 관리에서 문제 관리가 끝나시면은 요걸 가지시고 시험지 관리에서 시험지 등록 부분에 가셔서 이 시험지에 대한 등록을 하시는 겁니다. 예. 요거는 지금 저희가 겨울학기라 지금 열려있지 않는 상태라서 지금 요렇게만 보이는데 과목명에다 넣으시고 그럼 과목명을 뭐 만약에 군경 사례다 뭐 그러면 여기다 군경 사례 딱 치면은 여기 시험명이라든가 시험 구분, 출제 교수 요런 기본 정보들이 들어가게끔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 정보 저장하시면 그때 그 문제를 갖고 구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 구성이 완전히 끝나시면은 시험지 검수 쪽에서 검수를 하셔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교수님들이 하셔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인데 요거는 아마 저희가 3월 달에 아마 둘째 주에 정도에 그 매뉴얼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아마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슬라이드로 좀 오셔서 그 성적 평가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성적 평가는 저희가 6월 16일 월요일서부터 26일까지 이렇게 잡혀 있고요. 그리고 연랑 기간에 26일까지 모든 그 성적에 대한 평가를 마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27일서부터 30일까지 학생들이 그 성적에 대한 평가하고 열람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강은정 교수님 말씀하셨던 이의 신청 기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아까 수업 담당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성적 최종 평가가 7월 3일 날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처음에 그 성적 그 시험 온라인 시험에서 보시면 추가 시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추가 시험이 만약에 온라인 시험도 기말고사가 있으신 분들은 6월 20일 금요일 12시부터 성적 평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전에 학생들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요것만 좀 유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성적 평가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상대 평가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A 학점 최대로 줄 수 있는 게 35%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경인정 교수님께서 34%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1%는 동점자 처리를 위해서 1%를 남겨둔 거고요. 그다음 B학점 AB 최대 B학점까지는 75%, 그러니까 74%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교수님들 중에 많이 그 평가하실 때 가장 이거를 좀 못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뭐냐면은 모든 평가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하셔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그 과제 점수의 20%다. 그럼 그 20%를 갖고 그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점수를 갖고 내가 만약에 학생이 20%인데 만점이 20%라 이렇게 넣으면은 평가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는 100점 만점으로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수업 평가 요소 중에 중간, 기말, 수시, 뭐 팀 프로젝트, 과제, 토론, 참여, 출석이 있는데 이 참여도는 저희가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출석하고 평가 비율은 20%를 초과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그 온라인 그 강의실 쪽으로 오셔서 이 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안내를 드릴게요. 여기 지금 저희가 겨울학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 교과목인데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모든 평가는 이 평가 관리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 관리에서 출석, 참여도 점수를 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평가 기준 관리를 보면은 아까 그 광인정 교수님께서 상대평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 빈칸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퍼센트를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나중에 이제 기말 끝나시고 나서 아 내가 어느 정도 기준에서 이 평가를 끊어야겠다. 뭐 아까 보시면 광인정 교수님 뭐 24%에서 뭐 자동으로 25% 들어가고 34%에서 저 이상 더 넘어가질 않으세요. 저희가. 그리고 B학점도 뭐 마찬가지로 아까 70 몇 프로에서 끊고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수립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출석으로 오셔서 출석을 뭐 학생들 그 자동으로 채점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참여도 쪽으로 오셔서 참여도도 마찬가지로 학생들 점수를 따로 주시고 이렇게 넣으시면 이 종합평가 쪽에 교수님들이 평가하셨던 내용들이 여기에 다 꽂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학점이 계산이 되면서 교수님들께서 최종적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저희가 14주차에 성적평가 매뉴얼이라고 해서 교수님들한테 또 한 번 나갈 예정이고요. 그거는 아마 자세하게 보시면은 조금 더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오셔서요. 다음에는 아까 그 강윤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라이브 강의를 통한 온라인 수업 운영 방식인데, 아까 강윤정 교수님께서 잠깐 놓치셨던 게 뭐냐면 저희가 6회 이상이 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강윤정 교수님께서 아까 5회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5회는 아니고 6회 이상을 하셔야지 그렇게 포상이 들어갈 겁니다. 6주차요. 예, 6주. 예, 6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라이브 강의 운영 기간은 저희가 이제 수강 시점 변경 기간이 아마 3월 5일까지라서 1주 차에는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은 조금 저희가 제외를 하고 2주차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뭐 교수님들께서 꼭 아까 광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이기 때문에 뭐 교수님께서 뭐 너무 많이 하신다거나 뭐 적게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그거는 교수님들의 운영하는 시간에 맞춰서 학생들이 들을 수 있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라이브 강의는 6주차 이상 30분 이상 해서야지 인정이 되고 같은 주차에 만약에 6주차에 2번 하셨다 그러면 요거는 한 번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그 주차별로 들어가실 때 혹시 그 날짜라든가 이런 걸 좀 잘 보시고 확인을 꼭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라이브 강의에서 운영 플랫폼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줌, 그 다음에 메타버스가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강의 평가 시 라이브 강의 관련 문항도 반영이 된다는 거,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아마 그 겨울방학 때 아마 학과 조교선생님들 통해서 아마 교수님들한테 그 계정을 좀 알려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계정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저희가 초대 메일을 아마 그 메일로 주소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그 주소 메일에 가셔서 등록을 하시고 3월 4일부터 그러니까 그 다음 주죠. 3월 10일부터 아마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링크도 있는데 요거는 아마 학과 조교 선생님들께서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조교 선생님한테 줌을 안 쓰실 경우에는 메타버스를 난 쓰고 싶다. 그러면 주소를 좀 알려달라. 그러면 아마 학과 조교 선생님께서 아마 알려주실 거고요. 그리고 1주차에서 저희가 아마 이거에 대한 매뉴얼을 한번 더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저희가 하나를 이 라이브 강의에 대해서 아까 그 강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라이브 강의실 이렇게 들어가시면, 지금은 이게 겨울 학기로 돼 있어서 혹시 열릴지는 모르겠는데, 교수님들께서 이 라이브 강의를 클릭하시면 이 라이브 강의 추가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이 추가 버튼을 누르면 주차별로 쭉 입력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주차, 7주차, 15주차는 제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주차부터 넣으시고, 지금 여기 클릭이 안 되는데 아마 활성화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2주차 클릭하시고 추가를 하시면 아마 그 등록창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오늘의 주제라든가 설명이라든가 언제 하겠다 뭐 이런 거를 적어 놓으시고 하면은 학생들은 요 지금 종료가 돼 있는데 상태에서 여기 참여해 보면 종료가 돼 있는데 이게 참여로 나오실 거예요. 종료가 아니라 그러니까 참여로 돼 있는데 이 학생들은 여기에서 라이브 강의실 쪽으로 들어오셔서 참여 버튼을 누르시면은 바로 들어오게끔 돼 있으니까 교수님들이 먼저 그 정해진 시간에 조금 들어오셔서 기다리시면 학생들이 아마 들어오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시 PPT로 넘어오시면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 관련 안내 문의는 이렇게 전화번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험 성적은 8047번이시고요. 그다음에 수업은 8043번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혹시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교수님들 혹시 질문이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해도 되나요? 네, 하시면 됩니다. 네, 공예 디자인학과 장재익입니다. 네, 교수님.
네, 다름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네, 이 페이퍼 시험으로 운영될 계획이 아니라 네, 제가 알려준 실습을 그 기법 중에 하나를 네, 과제물로 제출하는데 네, 네. 그러면은 과제란으로 그걸 받으면 되는 건 하나 하고요. 예, 하나 하고 그리고 아까 통합 로그인 할 때 네, 로그인 다음에 그 온라인 시험으로 들어간 다음에 활성화 하셨잖아요. 네, 그 네, 네. 중간고사. 그 부분은 만약 그 시험이 없으면 활성화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요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제 과제로 뭔가를 받으셔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화면 공유가 돼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학습 활동 쪽에 이 과제 부분이 있습니다, 교수님. 여기에 보시면 이제 과제를 등록하게끔 돼 있는데요. 여기 학습 활동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주차별로 쭉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7주차니까 학생들은 중간고사를 좀 봐야 되니까 그때 당시에는 6주차에 학습활동 혹은 자료 추가라는 부분을 누르셔서 이 과제에 대한 과제를 클릭하시면 이름하고 설명하고 그다음에 첨부 파일하고 너 우리 언제까지 내야 된다. 요런 거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교수님.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여기 들어왔던 거 있으셨잖아요. 로그인 할 때 요 부분은 온라인 시험은 요 부분은 다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뭐 시험을 안 보셔도 요 부분은 나오는 거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네. 그러면 들어가서 굳이 그 란을 만들 필요는 네, 없는. 라는 만들 네, 필요는 없습니다. 교수님은 과제이기 때문에 과제란에만 무조건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문창과에서 웹소설 수업하는 임태훈이라고 하는데요. 네, 교수님. 네, 그 전에 보내주신 메일로 제가 그 줌 계정을 등록을 하긴 한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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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제 개인 계정과 혹은 학교에서 이제 허가해준 줌 계정의 차이를 어떻게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게 그 교수님께서 만약 신청하셨던 그 메일 주소가 있으시면은 저희가 그 골뱅이 뒤에 sjc.ac.kr로 들어가 있는 게 있으실 거예요. 기관 메일로. 아, 네네. 그걸 다 쓰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게 등록이 돼야지 저희가 이 라이브 강의실에서 40분이 아니라 그 1시간 이상 쓸 수 있고 여기에서 등록을 할 수 있게끔 그 설정이 되는 거거든요. 교수님, 요거. 아, 그럼 제가 한번 또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거 혹시 모르시면은 저희 전화번호 8047번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한번 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네. 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교수님. 네, 네. 잘못 건드려서. 네. 네. 네, 음악교육 프로그램 개발 수업 진행하는 최수진이라고 네, 합니다. 교수님. 그 수업 계획서를 조금 수정을 하고 싶은데 지금 기간에 가능한가요? 수업 계획서는, 네. 원칙상으로는 수업 계획서를 입력하시는 기간에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 네. 개강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주차별 내용을 수정하시고 싶으신 거잖아요, 교수님. 예, 맞습니다. 네, 네. 그거는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잠깐 시스템을 수정하실 수 있게 열어드려요. 그리고 수정을 네.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어쨌든 개강이 되면은, 개강을 하고 나서는 학생들에게 이미 다 공지가 된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랑 뭐 일종의 계약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막 수정을 열어드릴 수는 없고, 지금은 아직 개강 전이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시스템 잠깐 열어드리고 수정 얼른 하시고 제가 다시 시스템을 닫으면 됩니다.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그건 없으신 걸로. 또 질문 없으시면은 지금 저희가 이제 딱 1시간 정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더 질문 없으시면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본교 강의 맡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편하게 여기 아까 공지드린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일 실시된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녹화가 됐고, 저희가 추후에 다시 보실 수 있게 메일도 보내드릴 테니까,
나중에 또 다시 필요하시면은 그 링크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